좀 새롭게 한번 시작해봤어.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예, 좀 식상한 맨날 그 교육 그 강의 인트로보다 조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기 ML.NET으로 해보는 오토메이티드 ML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원래 세션은 이제 .NET 코어인데 어차피 .NET 코어 안에 여기 ML .NET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냥 제 붙이고 싶은 대로 막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오토메이티드 ML 해가지고 관심도 많이 있으셔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왜 오토메이티드 ML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ML.NET이 또 저런 오토메이티드 ML을 얼마나 쉽게 하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예제는 한 4개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MS 사이트에 가셔서 하면 보통 콘솔 앱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ASP .NET 코어로 개발된 것도 제가 만들어놨는데 아마 오늘 핸즈온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데 대신 이제 소스는 제가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가급적 그리고 해보실 수 있게 좀 화면을 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거 제가 공유해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25분인데요. 네, 25분인데 제가 다시 10분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플러스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회사에서 둘이서 그냥 지금 원래 3명인데 이 친구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는데 둘이 있어서요. 제가 본의 아니게 부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스럽게 여기 예, 와서 이렇게 있고요. 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이제 명함 이렇게 주고 받을 때마다 왜 집 주소가 아파트냐고 막 이런 얘기를 아니 회사 명함에 주소가 왜 아파트냐 이러는데 그걸 맨날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똑같은 재택근무끼리 만나면은 서로 이해를 합니다. 왜 하는지 왜 명함의 주소가 아파트인지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분도 만나고요. 저는 지금 모초에서 지방의 모초에서 지금 이제 6개월째 제주 데이터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케라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 가지고요. 이제 일단 있는 데이터 트렌드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쪽에 있는 제주 데이터에서 나온 영상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이제 모델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있고 보케 아마 많이 알고 계신 라이브러리 있으면 매트플롯 LIV나 이런 거 아실 텐데요. 이 보케도 한번 써보셨으면 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그죠?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클릭 때마다 이게 계속 변하게 하는 거에 되게 최강점이고요. 그리고 요거 또 나이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이제 플로우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ML.NET 사용자 그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단넷계 잘생긴 강창훈 AMBP와 함께 같이 이렇게 예, 요거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로 바빠가지고 스터디도 못 했는데요. 조만간에 다시 이제 스터디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태동 얘기해가지고 보면 이제 맨날 식상한 얘기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새롭게 뭔 얘기를 할까 해가지고 제가 특허청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괜히 심심해서. 그랬더니 특허청에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분류할까 했더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학습 및 추론, 뭐 언어, 시각화, 상황인식 뭐 이런 거 딱 보면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 그죠? 컴퓨터 비전 그리고 자연어 처리 요거 기반으로 많이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분류를 했다. 그래가지고 보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시작됐죠. 인공지능이. 예. 요게 이제 다트머스 대학에서 초대장을 날린 겁니다. 탁. 여기 레이 소몰로프한테 이제 다트머스 회의, 그 유명한 다트머스 회의를 한번 참가해달라고 이제 보냈죠.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원래는 되게 막 어떤 사이트 가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PDF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아마 프로포잘 같은 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첫 등장하는 그런 문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세한 건 여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존 메카시부터 해가지고 마벤 민스키 해가지고 셰넌 이분들이 쫙 이제 참석해서 이제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참 이거는 좀 늙으신다고 참 잘 나가실 때는 이렇게 좀 훈남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는 이분들인데 존 메카시부터 요 분들이 이렇고 아마 클라우드 셰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머 공부하셨으면 아마 이분 얘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셰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분도 인공지능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엔 다 잘생긴 분들이 다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 맨날 얘기하는 머신러닝 뭐냐?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거 아시나요? 이렇게 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분이 최초의 머신러닝 프로그램인 체커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체스 할 수 있는 걸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하는 연구 분야가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딴 거보다 그래도 최초로 머신러닝 프로그램 만든 분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톰 미첼이라고 카네기 멜론대 교수님인데 이 정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 많이 보셨으면 그죠? 이런 것도 이렇게 냈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정리해 보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학습 데이터 받고 입력으로 학습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학습 이해하고 모델 만들고 그죠?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또 이 학습 데이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머신러닝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보통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했을 때 뭐 딥러닝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한데 이게 사실은 뭐 이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되죠.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가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쭉 돼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로로 된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저거죠. 변수라고 보통 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특정 라벨 하나 딱 이렇게 쳐가지고 얘 이렇게 넘겨주면 요 라벨을 뺀 게 나머지 이제 퓨처로 넘어가가지고 얘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모델 나와가지고 이제 결과내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그냥 이렇게 흐트러진 거 그냥 여기서 그냥 패턴 찾는 거죠. 그냥 냅다 던져주고 그냥 패턴 찾는 건데 이제 오토메이티드 ML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오토메이티드 ML에서 아직까지의 이제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아직 한계가 여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도 학습밖에 안 되고 이런 비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여기 컴퓨터 비전 쪽 그죠? 컴퓨터 비전,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관성 분석 이렇게 NLP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딱 보시면요 거의 회귀 아니면 분류로 다 귀결되는 분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회귀 아니면 분류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포브스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7개 정도로 나눠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은 보통 제가 보기에는 나름 좀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잘 분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거의 얘들 보면 거의 분류 아니면 회귀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9월달에 이렇게 포브스에서 이렇게 좀 정리한 이런 인공지능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인데 오토메이티드 ML이 왜 나왔냐 하면은 이제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데이터 분석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오토메이티드 ML이 시작을 됐는데요. 이거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되게 예쁘게 만든 데이터 과학자의 일상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가시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이제 한글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크리스피 DM 그건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쁜 그림으로 제가 바꿔서 봤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데이터 클린징 작업하고 이렇게 합니다. 쭉 가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솔직히 얼마 걸리는지도 뒤에 제가 또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요거를 각 단계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평균 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요 발표도 해야 되죠. 이렇게 분석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일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이제 너무 좀 경직돼 보이는 이런 표로 정리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여기 이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각 단계별로 이렇게 얼마나 걸릴지 정리까지 잘 이렇게 해놨어요. 딱 보면은 뭐 몇 주, 며칠 이런 거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너무 바쁩니다. 이런 일을 다 하기에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인프라 구축 같은 거 그런 건 다 빠져 있죠. 예, 빅데이터 관련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뛰시다 보면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인프라일 겁니다. 인프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사이징이 정말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관련해서 프로젝트 뛸 때 가장 힘든 게 사이징인 것 같습니다. 내가 도대체 컴퓨팅 파워를 얼마나 해야 될지, 저장은 얼마나 해야 될지 이게 진짜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막상 가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스케일 업을 하면 되니까 뭐 스케일 아웃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반 그런 온프라미즈 관련돼서 너무 좀 그런 사이징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그런 사이징 인프라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되게 참 많이 오래 걸리죠.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절차를 좀 만들어 보자, 멋있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개발한 사람만 데브옵스 하지 말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도 만든 게 이런 거죠. 또 데이터옵스. 네, 말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데이터옵스라는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데이터옵스나 데브옵스나 요 사이에 또 하나 들어간 단어가 있죠. 뭐 있죠? SEC 들어갑니다. 시크릿. 네, 보안. 시큐리티 아니라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데브섹옵스 그리고 데이터 섹옵스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막 붙여서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쁘게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굳이 이게 나눠가지고 아름답죠. 이렇게 어나리지 아마 이쪽은 저쪽입니다. 이게 도메인 나리지 쪽에 해가지고 문제 이제 정리하고 문제 정리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에 인프라 쪽에 던져가지고 좀 정리한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죠. 네, 막 짬뽕 되고 네, 분석 업무 해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우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네, 도메인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나가든 아니면 도메인을 가진 그분이 이 분석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하든 어떤 공감대를 여기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쭉 수월하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잘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저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이 여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정의가 안 되면은 데이터를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돼야 데이터를 주는데 예, 왜 막상 분석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데이터 달라면 안 줍니다. 왜? 여기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있는 데이터도 이해를 잘 못하게 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이쁘게 이렇게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들을 참 손글씨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죠? 네. 근데 이쁘게 잘 만들어줬는데 왠지 겁이 나고 딱 보는 순간 이제 내일이 아니다. 네. 내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퍼져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 뭔가 하고 싶은데 예, 뭐 이렇게 쫙 얘기가 나오니까 네 무슨 뭐 이런 단어들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 왠지 예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빡찬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이런 것까지 얘기 이제 들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왠지 내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거 내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네 그렇게 돼서
너도 해보고 나도 해보는, 남들 해봤으면 당연히 나도 해보지 않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의 이제 민주화죠. 네. 아마 요런 뭐 데이터 민주화 이래가지고 오토메이티드 ML 하면 많이 나오는 단어일 겁니다. 데이터 민주화가 이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네,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모크라시 이래가지고 오토메이티드 ML 이런 게 요즘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술은 예전부터 구현되어 있었는데 점점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ML을 많이 도입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에서도 이렇게 이런 단어가 아예 있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이렇게 정착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토 ML 협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ORM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가면은 이제 오토메이티드 관련된 이런 경진 대회나 책이나 이런 글들을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놀랍게도 아마존 가시면은 이렇게 오토메이티드 관련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53달러라는데 당연히 사셔 보시면 이유는 없고요. 여기 가면은 희한하게 무료로 공개합니다. 무료로 공개하시니까 그냥 딱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한두 페이지 정도가 오토메이티드 ML 컨셉 안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나머지 책 내용은 거의 오토메이티드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 쿡북이에요.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이런 거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제 머신러닝의 파이프라인 앞에서 보셨던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셨던 그런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데이터 어쨌든 수집은 해보고 수집 그다음에 클린징 요 클린징하고 인코딩 요 클린징 해가지고 데이터 분석하셨으면은 분석하신 분들은 아마 속된 말로 깊은 빡침을 많이 당하시죠.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만드는 데이터는 그래도 깔끔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손을 타는 데이터는 되게 지저분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쓰냐면은 그 분명히 제조 데이터하고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라고 얘기 들어서 기계가 만든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막 분석하는데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까? 딱 보니까 분명히 수치만 있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 타임즈업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들어갔어요? 했더니 그냥 엔지니어가 센서가 고장나서 자기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입력했다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갑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는데 저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그 뭐랄까 오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항상 의심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또 특수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특수 문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처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꽤 이제 이슈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데이터 이제 클린징 할 때 가장 이제 고민 많이 하셨던 뭐가 있죠? 0이랑 널값 처리죠. 특히 0은 그나마 괜찮은데 널값 처리입니다. 그죠? 아니면 널보다 또 이제 널과 관련된 이제 결측치죠.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거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분석 결과도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퓨처 이제 셀렉션 뭐 이런 부분 이런 거 그래서 요거 과정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든 이제 자동화 시키고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죠. 이렇게 퓨처 엔지니어링도 자동화 이렇게 뭔가 찾는 것도 자동화 해가지고 이렇게 튜닝도 자동화 모델 셀렉션 모델 앙상블 뭐 이런 거 다 자동화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크게 들으면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자동화가 안 되는 게 하나씩 있습니다. 앞에는 당연히 저게 있습니다. 크리스피 DM 해가지고 거기 이제 표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죠.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라는 얘기 있죠. 문제 정의는 도저히 얘네가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단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자동화 다 이런 건 자동화 좋은데 앞에 이제 그런 정의 문제를 정의하고 도메인을 이해하고 문제 정의하는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요거 프레젠테이션이죠. 프레젠테이션 누군가 전달하는 거 이게 자동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정말 이따가 이제 결과도 한번 보시겠지만 오토메이티드 ML에서 표만 덜렁 나옵니다. 표만 덜렁 나오는데 거기서 뭘 선택할 거에는 우리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우리 결국 사람이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전달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이지만 그걸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요.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신나죠. 이렇게 모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예측 모델 만들어서 뭘 만들었으면 신납니다. 하지만 C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거 신나지 않으시죠. 딱 하나만 받아들이시죠. 뭐죠? 내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더 ROI가 생겼냐 이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내가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오토메이티드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토메이티드 관련된 거 보면 거의 요 위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한계입니다. 현재까지 해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홍보 잘하는 구글에서는 벌써 오토메이티드 ML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분의 발음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빨간 글씨로 넣었는데요. 이분이 여기에 있는 어떤 링크에 있는 논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토메이티드 ML의 태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도 생기고 있고요. 오픈소스 플랫폼인데 이렇게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 아까 데이터 흡수에 관련된 이런 거를 하려는 이런 시도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메이티드 머신러닝을 이렇게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도 이렇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가서 이거를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어느 분이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소개한 스타트업에서 실제 여기서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거 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런칭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데이터 로봇이 되게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 런칭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오픈 소스로도요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 보면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오토 SQL 런인 것 같아요. SQL 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크게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없을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거 H2O도 그 어플리케이션 얘는 이제 보면은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토메이티드 ML 한 2년 전부터 얘는 계속 이제 개발돼 가지고 올라와서 서비스 뛰어난 데다가 데이터만 올리면은 자기가 이제 추천 모델이나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조종해 주는 이런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 있었고 요즘 이제 많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요거 티팟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것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토메이티드 ML.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ML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뭐 테크닉이 뭐가 있어야 하면은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벌써 6회까지 열려가지고요 서로 이제 경진대회입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렇게까지 해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뭐 페이페일이 이분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요거죠. 전문 지식과 이제 자원이나 뭐 이런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서 누구나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제가 보면은 이제 결국엔 이제 투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거 스케일 업이냐 스케일 아웃이냐 이런 판단 문제도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스토리지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거 스토리지입니다. 1956년에 IBM에서 열심히 옮기고 있던 4MB짜리 하드디스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손안에 4TB짜리 하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의 효율성과
비용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라는 거 확 확장이 됐죠. 근데 또 문제는 인적 문제입니다. 인적 문제인데 이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처럼 이런 놈들이 필요하죠. 프로그램도 잘하고 추석 지식도 있고 수학 및 통계 지식도 있고 도메인 잘 알고 있는 이런 세 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데려오려면 연봉도 비싸고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고용을 했는데 10명 고용했을 때 정말 아웃풋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10명을 투자했는데 1% 모델 개선이 1%될 수도 있고 100명 투자했는데 1%될 수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투자했는데 그러고 나서 넥스트는 뭐냐 이런 거죠. 고용을 하는 이상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그걸 못 넣는데 구글에서 되게 메루카리라는 서비스를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메루카리라는 그런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 안 쓰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구글 오토 ML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도 이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코딩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데이터랑 뭔가 좀 결과 있고 그래서 뭔가 좀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싶은 거죠. 엉뚱하게. 우리는 진짜 간단하게 여기 핸드드릴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가 적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얘기에서는 선형회의 같은 걸 해서 우리가 굳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할 이유는 거의 없죠. 네,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형회의 간단한 선형회의인데 굳이 우리가 파이썬이나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핸드폰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선형회의나 웬만한 p-밸류 계산이나 이런 거 굳이 엉뚱한 거 이용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강력한 요 엑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엑셀. 우리 핸드폰에도 엑셀 다 있잖아요. 엑셀 너무 강력합니다. 가지고도 엑셀 제가 요거 또 까먹었네요. 여기다 넣었는데 엑셀 활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엑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그런 어떤 활용 기술을 집대성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가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3D 무슨 게임도 만들고요. 장난 아닙니다. 엑셀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뭐하고 그것만 했나 싶은데요. 그만큼 엑셀이 강력한데 역시 일본 사람 특유의 어떤 그런 오타쿠 기질처럼 이렇게 딥러닝도 그냥 엑셀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셀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분처럼 할 이유는 없죠. 마가렛 해밀턴이죠. 아폴로 달나라까지 보내신 분. 자, 이게 이분이 손 코딩을 하신 거래요. 이 당시에. 이 당시 이분은 손으로 다 직접 코딩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다 작성해가지고 아폴로가 달나라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죠. 이분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도 지금 바뀌고 있죠.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코딩하고 문자 코딩보다는 이렇게 비주얼식으로 쭉쭉쭉 당겨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이콘을 갖다 놓으면 소스 코드가 쫙쫙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죠. 발레리노라는 우아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죠, 그죠? 스토니 스타크처럼 이렇게 자비스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되고 있죠. 지금 이거 현실입니다. 이거 MIT에서 지금 구축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요 사이트 한번 가시면은 아마 컨택트 세일즈 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좀 돈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토메이티드 ML의 하나 방법이죠. 결국에는 뭐 하나 넣고 근데 이렇게 되면 비싸겠죠. 비쌀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패드 12인치도 한 150만 원 이렇게 가는데 이런 판때기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직까지 한 1,000만 원 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ML 단넷을 이렇게 한
올해 초부터 이렇게 이제 ML 단넷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L 단넷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ML 단넷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애저어에 있는 머신러닝 스튜디오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애저어에 있는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진짜 아까 그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처럼 아이콘 갖다 대가지고 쭉쭉쭉쭉 하면은 쫙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 그렇게 뭐 아이콘 가지고 한 거 가지고 뭐가 결과가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서 어느 국가기관이라고 뭐하고 좀 어떤 기관에 그거를 그 연구원 분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근데 3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서비스하고 싶다.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뭔가 좀 있어 했는데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진짜 굉장히 고도화 시켜가지고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애들 장난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는데요. 걔는 이제 약간 이제 코딩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이제 편하게 만들어진 게 이제 머신러닝 여기 ML 단넷입니다. 요거 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개할 건데요. 그래서 ML 단넷은 여기 단넷 개발자를 위한 오픈 소스 크로스 플랫폼 머신러닝 플랫폼입니다. 단넷 개발자. 애저 머신러닝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파이썬, C#, 자바, R 뭐 여러 더 많아졌군요. 생각해 보니까 파이썬, C#, 자바, 뭐 R 뭐 이런 식으로 코딩 가능한데 ML 단넷은 여기 뒤에 붙는 것처럼 단넷 위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버전은 1.3.1인데요. 오토메이티드 ML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 빌더와 CLI를 제공합니다. 근데 CLI는 보통 사용 안 하는 게 낫고 여기 뒤에서 한번 살펴볼 모델 빌더를 제공합니다. 그냥 진짜 그 화면에 클릭으로만 해도 클릭 한 5번으로도 모델을 내가 올린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알아서 선정해주는 이런 모델 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단넷 DNN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단넷에서 텐서플로우만 지원합니다. 근데 점점 이제 파이토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텐서플로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오늘은 못 보여드리지만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는데 제가 대신 이제 소스 하나 코드는 어떻게 했냐면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랑 연동해 가지고 이미지 분류하는 그런 소스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어떻게 텐서플로우랑 연동을 해 가지고 이미지 분류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기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ML 단넷 사이트에 딱 가시면요, 뭐 Get Started 그 옆에 모델 빌더가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쓰라는 얘기죠. ML 단넷 가서 쓰는 건데요. 보면은 딱 진짜 요겁니다. 만들고 학습시키고 애플리케이션 반영해서 요 세 개를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되게 놨어요. 되게 쉽게 해놨고요. 단넷 코어 3는 이제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요것도 강점인 것 같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아직까지는 MS SQL만 가능합니다. 근데 점점 지금 로드도의 상용은 다른 관계형 DB도 지금 이제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는 MS SQL만 지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 아직까지는 텐서플로우만 가능하고 이제 파이토치도 이제 점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딱 요게 끝입니다. 요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요. 내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건가.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MS SQL 서버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 여기 TSV나 CSV 있는 거기서 쭉 가져와서 여기 있는 화면에서 다 클릭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스 코드 다 만들어준 거 카피 앤 페이스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요. 보통 이제 머신러닝 같으면 이렇게 보통 많이 분류되죠.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머신러닝 할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인데 저희는 지금
그 오토메이티드 ML 관련해서는 이 부분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비지도 학습까지는 좀 어렵고요. 지도 학습인데요. 지도 학습에서도 뭐 분류 회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데 거의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회귀 쪽 리그레션 이 정도까지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냐 했을 때 그 ML.net 모델 빌더에 가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은 이렇게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 회귀냐 뭐 이런 식으로 딱 세 개의 분류로 갑니다. 네, 아직까지 강학습이나 비주도 학습과는 연결은 되지 않고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연결되고요. 요 밑에 커스텀이 있는데요. 얘도 결국에는 요거 세 개 어떤 거 고르냐 하는 건데 요거 뒤에 내가 뭔가 더 넣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 세 개 이용하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회귀, 분류 뭐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오토메이티드 ML을 제공을 합니다. 그나마 이걸 어떻게 쉽게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서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한글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요 단내 설명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강좌도 지원을 합니다. 네, 동영상 강좌도 이렇게 가시면 이게 쭉 가는데 한글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글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 어려워지시죠? 그냥 화면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유튜브 관련해서 자막은 꺼두시는 게 좋죠.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 특히 이런 기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동영상 강좌도 지원하고요. 네, 여기가 그만 말씀드렸던 단넷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시면 아예 대놓고 얘 아니면 얘 하면은 단넷 ML 단넷 그 사용 설명서로 가고 바로 요거 모델 빌더 설치하라는 이런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여기 가서 그냥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사용했고요. 거기에 설치하는데 여기 설치 파일을 다운을 받는데 설치하면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그냥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잠시만요. 이런 설치 파일 하나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누get이나 이런 걸로는 아직까지는 설치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파일 다운받아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치 잘 확인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확장 관리 가셔가지고요. 설치한 다음에 보시면 이건 이제 설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 이건 한번 따라해서 보시면요. 그냥 무리 없이 다 하실 수 있고요. 네, 설치되면은 이렇게 얘가 모델 빌더가 설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딱 요거 5개입니다. 화면에는 요 5개고요. 6번은 어쨌든 우리는 만들었으면 실행하는 거, 요 단계로 시작되는데요. 시나리오, 데이터. 요 시나리오는 아까 그겁니다. 이진 분류냐, 다중 분류냐, 회귀냐.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 딱 선택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데이터 넣고 학습하고 평가. 그다음에 소스 코드 입력하는 요 부분 5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게 제가 만든 거고요. 실제 제가 스튜디오 한번 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새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콘솔 앱 쪽으로 한번 볼게요. 콘솔 앱 쪽으로 봐서요. 여기서 뭐 콘솔 앱 아무거나 이렇게 넣고 나머지 만든 것 등에 똑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셔가지고요.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솔루션 안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쓰고 싶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요, 요게 이렇게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 선택하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선택하시면 딱 이렇게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감성 분석 같은 경우에 얘가 뭐 아니면 도죠. 좋아, 나빠. 요건 거니까 얘가 이진 분류로 간다. 했을 때 얘를 이제 클릭하면요. 딱 여기 이제 입력 붙는 부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SQL 서버냐, 파일이냐. 그래서 파일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파일을 할 거냐 하는데 한번 여기서 요거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타이타닉 데이터 가지고 열게 하셔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딱 그겁니다. 우리가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라벨을 하는데 여기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게 라벨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줄 겁니다. 서바이브드 가지고 얘가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해주는 라벨 열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가지고 다 퓨처를 쓸 거냐? 예, 여기 이런 건데 아직까지 버그인데 얘가 이게 스크롤이 안 됩니다. 이게 스크롤이 안 돼요. 그래서 버그예요 아주. 이게 그래서 이게 11개 중에 나머지 건 이게 뭐 어떻게 방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클리어해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돕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아쉽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다 놓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아쉬운 게 이거 오토메이티드 ML 관련해서요.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데이터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문자 아니면 숫자. 그리고 또 다른 성격으로 짠 데이터는 또 두 가지입니다. 범주형 아니면 숫자. 두 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안타깝게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토메이티드 ML을 넘기면은 보통 이런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어떤 게 범주형으로 처리됐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거 지금 P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를 우리는 알죠. 얘는 범주형으로 처리해야겠다. 근데 얘를 받아들이는 저기 프레임워크에 따라서는 쟤를 범주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숫자로 이해해야 되냐 이거는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얘는 이제 성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카테고리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직까지는 오토메이티드 ML에서의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딱 보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솔직히 그렇게 알아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전에 그럼 뭐 좀 데이터 클린징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클리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오토메이티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나 서비스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거 지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판다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어떤 컬럼은 카테고리로 인식하라고 아마 옵션을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옵션이 좀 없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쭉 이게 결국에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요. 여기 트레인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10초 정도면 된다고 딱 나오는데요. 요거는 가지신 데이터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번 이제 그래서 요거 트레이닝 한번 시키면요, 요 10초 만에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 매력을 추천하는데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뭐가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요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추천해주는 시간이 나와요. 지금 요 데이터가 890 라인 행위돼서 지금 10초만이면 내가 충분히 되겠다 이래서 추천해 주는 거고요.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된 거 가지고 요거 그래서 막 바꿔서 해보시면요, 그때 갔다면 이게 좀 달라집니다. 추천되는 모델들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오토메이티드 ML에서의 또 아쉬운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 모델이 내가 원하는 모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귀 분류라면은 다른 데서 내가 쓰고 있던 뭐 투웨이나 투웨이 로지스틱 분류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딱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그런 알고리즘밖에 쓸 수 없다는 게 좀 오토메이티드 프레임워크의 한계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굳이 내가 꾸역꾸역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정형화된 이런 프레임워크는 쓰기는 편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도큐멘트 보시면요, 이런 것들의 리스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 평가가 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표. 여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해 준 것뿐인데요. 요거는 앞에서 시간이나 데이터가 어떤 거냐, 그리고 아까 우리 버그였지만 피처를 몇 개 주냐,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 시간, 모델 만든 시간 어느 주에 따라서 요 리스트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요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딱 누르면은 네, 덜렁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는데 여기 애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쫙 넣어집니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넣어줘서요, 얘를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만든 이 프로젝트의 애들이 다른 프로젝트 이제 두 개 또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을 갖죠 이제 인풋 아웃풋 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카드 만들어 주고요. 내가 만든 그 모델은 여기에 G 파일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불러다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앱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빌더나 이런 간단한 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알아서 소스 코드들이 진행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갖다 쓰냐? 그러면은 우리 기본 여기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거 쓴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유징에서 요 라이브러리 여기 있는 거 요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부분이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 그냥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 보고도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스 코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 제가 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리면요, 똑같은 건데 지금 이제 감성 분석 관련된 것인데요. 얘는 감성 분석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학습시켜서 여기 똑같습니다. 학습시켜서 이렇게 똑같고요. 여기서 똑같은 구조예요. 금방 앞에서 보셨던 얘를 이제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얘기를 이런 거를 썼을 때 얘는 나쁜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 딱 이 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거 같이 어떤 모델을 갖다 쓰겠다 유징, 요거 하나 넣어준 거고요. 여기에서 지금 요 프로그램 CS, 그 다음에 메인 안에 인풋 부분만 정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바꿔서 넣어주면은 또 다른 이제 트루냐 펄스냐 이걸 이제 얘가 판별해 줍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한 거, 여기 인풋에서 분석된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뭐 이 정도입니다. 딱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연동해서 쓰느냐 이건데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러면 얘는 콘솔은 이렇게 해. 그러면 ASP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ASP 단넷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ASP 단넷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건데요. 얘는 웹 기반으로 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웹 실행하면요, 웹 브라우저가 나왔는데 뜹니다. 이렇게 해서 웹 브라우저 띄워가지고요. 여기다가 무슨 뭐 이런 거 넣고 체크하면은 결과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얘는 이렇게 나쁜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해가지고 뭐 스코어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ASP.NET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드시는 걸로 만드신다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 딱 여기 가셔가지고 추가해서 이쪽 머신러닝 이렇게만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앱이든 ASP.NET 앱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요겁니다. 요건데 얘는 금방 보였던 10초 만에 나오는 거 말고 얘는 좀 용량이 큽니다. 얘는 4만 라인인데요. 4만 라인에 대해서 만약에 분석을 하겠다, 라벨 돼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학습시키겠다. 그러면 아까랑 다른 10초가 아니라 600초가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달라지고요. 지금 요거를 좀 활용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텐서플로우에서 기존에 만약에 어떤 모델 만들어 놓은 모델을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요 템플릿도 이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델 갖다 쓰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모델을 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놔서 이쪽에다가 하나 제가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어디더라? 여기 모델 쪽에다가 제가 좀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 놔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실행을 하면 여기 실행하면요. 여기 에셋 여기에 모델 여기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PB라는 확장명인데 아마 요게 그 학습시킨 모델이에요. 딴 데서 프리 트레인드 된 모델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기다 이제 해놓으면요. 얘를 이제 요 모델로 바로 그때그때마다 얘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 파일을 선택해서 제가 이제 바탕화면 피자 이런 거 하면 바로 그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업로드해서 분석한 결과 피자다 그리고 정확도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그냥 기존에 있던 텐서플로우에서 만들었던 그런 모델 하는 그런 템플릿이에요. 근데 ML.NET API 이용해가지고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그렇게 복잡한 소스 코드는 아니고요.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요 한 번씩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시나리오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키면은 딱 클릭으로만 이렇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습시킬 때 어떤 기준은 이 정도로 이제 ML.NET 모델 빌더에서 이렇게 따져준다고 합니다.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학습시켜야 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인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 하면 요거는 내가 선택한 피처의 개수나 아니면 데이터의 양 그리고 뭐랄까 그 시간에 따라서 요거는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요. 그 소스 코드 입력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얘가 이쪽에 관련돼 있는 소스 코드를 다 입력해 준다는 한데 조금 아까 보듯이 좀 코드가 소스 코드 하는 부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몇 번만 해보시면은 금방 로직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요거 넣은 겁니다. 이렇게 기존 콘솔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안에다가 인풋하는 부분, 출력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 요거는 거기에 요 소스 코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기 우리 MS에 있는 거 그대로 한 거고요. 나머지 ASP.NET에 있는 건 제가 조금 더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 참조해가지고. 그래서 실행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뭐 사실은 요 뒤에 이제 뭐 REST API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연동시키거나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자동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NET이라고 텐서플로우랑 바로 이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가시면은 파이썬이랑 쓰는 그 소스 코드 거의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가지고요. .NET 개발자도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이런 라이브러리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되게 뭐랄까 액티브하게 되게 좀 활동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샘플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요 샘플들이랑 제가 드린 그 템플릿 제가 이제 드리게 되면 그 소스 코드 템플릿 활용하시면요 쉽게 ML.NET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오토메이티드 ML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 겁니다. 이미지 처리, 감성 분석 이런 거 제가 소스 코드로 만든 거고요. 설치 부분이니까 요거는 되게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5분 넘겨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이